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최근에야 썰TV의 구독자가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일산에 거주 중이에요. 어제도 지방 출장을 다녀오는 길내 내 사연을 들으면서 올라왔는데 오늘은 제가 한번 제 이야기를 보내보고자 이렇게 노트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유쾌하고 즐거운 이야기라면 좋으련만 제가 여러분께 처음으로 들려드리게 될 제 이야기는 이혼입니다. 저는 재작년에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남편이 뭐라고 했던 줄 아세요? 자기가 바람을 피운 건 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바람을 피운 원인이 저한테 있다고요. 한다고 말했어요.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때문에 자기 아들이 바람을 피운 것뿐이지. 내 아들은 문제가 없는 애였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게 무슨 소리인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제가 저런 인간이랑 살았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 늘 모든 걸 남 탓을 하던 그 남자와 제가 살았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아니, 나는 형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술에 취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로 형사한테 꼭 한 번은 얘기하고 싶었어. 방수는 뭐, 우리 형한테? 치즈를 본 거예요. 취직, 쥐집을 알죠. 여자들이 남자를 잘 만나서 좋은 곳에 시집 가는 거라던가 취업하는 것과 연관시켜 취집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여보, 당신 그만 마셔.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형님 그냥 무시하세요. 이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함께 드라마를 봤는데 당신 왜 그렇게 진짜? 야, 너 지금 내 형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아니요. 재수 씨를 말리지 말아주세요. 야, 너 다시 얘기해봐. 내 영수가 뭐 어쨌다고 하는 거지? 형이 자꾸 이런 식으로 홍수를 감싸 그러니 내가 얘기를 못한 것이야. 형수는 치즈를 맞지? 아니야. 소유가 지금 어린이집에 다니면 형수도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들을 싫어해서 그냥 남편에게 돈을 벌게 하고 말이야. 그 돈으로 자기는 카페를 다니고 친정에 돈을 보내고. 너는 왜 우리 유라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해? 우리 유라는 아주 진취적인 여자야. 어떻게 능력이 있어? 나는 우리 유라가 계속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내 전남편이던 그 자식은 여자를 일하게 했어. 맞벌이 부부를 아주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를 더욱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아주버님의 부부는 형님은 원래 몸이 약하기도 했고 아이를 낳으면서 몸이 더 약해져 결혼 전에 하던 어린이집 선생님 일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제 남편이었던 그 인간이 그렇게 행패를 부른 것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천사 같은 형님은 그저 웃으면서 술이 많이 취해서 그렇다고 웃어넘기곤 했어요. 결국에는 그 정신 나간 놈이 자기 형한테 흠씬 두들겨 맞고 형한테 인연까지 끊기도 했었습니다. 그럴만 한 일이었죠. 아주버님 부부께서 제 남편과의 인연을 끊으신 이후에도 가끔씩 연락드리며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을 담아두었으면 합니다. 수없이 사과하고 조카의 생일마다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이 얼마나 나쁘게 보였는지 아주버님이 물어보실 정도로 그 인간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런 점을 몰랐으나 결혼 후에야 그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결혼은 물론 그와의 만남조차 없었을 겁니다. 아유 신 대표 덕분에 저희가 많은 홍보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에 처음 뛰어든 것도 시작부터 진정한 야망을 품고 있었죠. 주변에서는 덤벼들었어요. 대학에 가지 않은 친구들처럼 정말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취업 준비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공을 들이며 성장해왔습니다. 신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돈을 갖고 놀기 위해 장난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사람에게 지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신 대표님 같이 좋은 분들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안정돼요. 만난 지 얼마나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싱숭생숭한지요? 얘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신 대표님은 너무 좋은 분이라고 하여 일어나 봤어요. 처음 그 인간을 만난 것은 비즈니스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는 자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처음 만난 순간 그 사람이 참으로 열정적이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사람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즉시 자기 일을 하겠다며 밑바닥부터 시작하면서 오신다는 이야기는 매우 인상적이었죠. 실제로도 당시에만 해도 일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진취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그분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어 결국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그런데 빛이 좋은 개살구였어요. 건실한 청년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결혼을 한 뒤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사업체를 몇 차례나 바꿨는지 모릅니다. 저도 초반에는 그 사람이 지금 운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지켜보니 사업이 잘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장이 자주 바뀌는 원인은 친구 그 인간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에게 미쳐 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좀 해봐. 이게 지금 뭐야? 당신은 일하겠다는 거야? 아니면 그냥 친구들이랑 놀 아지트가 필요한 거야? 당신은 일 아니야? 누가 그런 말을 했길래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니? 단순히 돈을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조심스럽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친구라고 어떤 약속 없이 그런 일을 넘겨주라고 한다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야기해야 해. 몇 번째인지 말인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왜 그렇게 잔소리해? 딱따구리도 아닌데. 남자들은 대개 그런 식이야. 친구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도는 거야? 석호도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 자식이 안쓰러우면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거야? 그럼 내가 친구라서 모르는 척해도 되겠죠? 그래. 석호 씨가 미안하다고 할 거야? 석호 씨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숨 쉬는 것보다 쉬워. 그렇다면 차라리 석호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왜 자꾸 당신 가게를 넘기냐고 말하지.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던 것 기억나지 않아? 그때 석호 씨가 맡았었지. 그때도 석호 씨가 내게. 진짜 그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나이에 미성년자들과 술을 마시겠다고? 미성년자를 가게에 들여보내서 술을 주는 것이 말이 되나? 그게 범죄야. 범죄.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내가 알겠어? 석호 씨가 그렇게 한 번에 당신의 가게를 하나 영업 정지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동네에 이상한 소문을 돌리게 해서 결국 그때 모래 있던 가게를 접었습니다. 지난번에 강동에 있던 그 가게는 또 무슨 이상한 깡패 같은 사람들과 친구라고 슬퍼하는 안주를 퍼뜨려 결국 거기도 접었습니다. 당신이 석호 씨에게 잘못한 것은 아닌데 대체 왜 또 당신의 가게를 맡겨놓으면 이런 사단이 나게 하는지요? 남편은 자기 친구들에게는 모임 자금이고 술값을 전액 지불하며 친절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 개의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자카야 타입의 가게와 중국식 주점을 운영했습니다. 모든 지점을 다 방문할 수는 없으니 직원을 고용하여 운영했었어요. 그러나 그 일을 계속적으로 자신의 친구들에 위임하는 것이죠. 위임하는 것은 좋습니다. 위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은 모두 가게를 망쳐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번 망쳐놓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런 친구들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남자들의 의리라는 말도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사업을 나쁜 방향으로 했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자신의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사업 자금을 요청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일상 비용에 대해서는 제 돈으로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너희는 참이왕의 자금을 사용할 때는 퇴근해야 한다. 나중에 좋은 소리를 듣는 일이에요. 아뜰리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쓰는 법을 몰라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는 그냥 동네 아줌마들을 이끌고 마술을 하는 곳인데요. 일전에 시어머니였던 여자가 어떠한 고마움도 느끼지 못한 셈인데요. 돈의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보여줬을 때도 그런 태도를 보였어요.
부모님을 모셔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해도 좋은 음식과 분위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식사 때는 코스 요리를 시켰는데도 자신의 아들이 사업 실패로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도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런데도 이 한 사람은 자신의 아들과 함께 호텔 휴가를 간 적이 있었나요? 참, 그저 한도가 끝도 없이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옆에서 남편인 사람은 자신의 엄마를 달래느라 여념이 없었고요. 그래서 말이야, 우리 엄마처럼 생활하는 분들은 우리가 센스 있게 좋은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갈까 말까 고민 중이야. 약간 얼마나 나온다고 하고 가자고. 엄마야, 하여간 당신은 틀린 말씀 하나 없어. 이런데 돈 얼마나 든다고 어른들은 괜히 서운해 하시는 거야? 되겠어. 내가 네 안 사람에게 무엇을 바라냐. 다음에는 우리 아들이 예약할 거야. 엄마가 우리 아들 센스를 믿고 있잖아. 너는 센스를 어디서 배웠는지 해라 어머니. 시험이 기분 나쁘게 보면 제대로 맞춰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얼마나 본다고. 어머니, 저도 그렇게 센스 있게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 사람 일이 안 돼서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래저래 생활비랑 집대출 이자까지 혼자 감당하고 있어서 차마 감각을 부릴 여유가 없었네요. 죄송해요. 남편이 빨리 자리를 잡아야 내가 어머니한테 예쁨 받겠죠? 아이고, 뭔 소리야. 집대출 이자가 얼마나 될 거라고.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힘든 때도 있고 한 거야? 너는 뭘 그걸 가지고 굳이 뒤끝을 부리니? 그것도 시어머니 앞에서 아유, 나 안 먹으련다. 어디서 눈치 보여서 먹기나 하겠어?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제가 바보도 아니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는 그 잘난 아들 때문에 무리해서 큰 집을 구했고 그 이자도 심지어 제가 혼자서 찍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할 말 다 했어요. 그랬더니만 숟가락을 탁 내리며 안 먹겠다고 엄포를 놓더군요. 그러면서 제가 쫄아서 죄송하다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나 보죠. 하지만 제가 순순히 시어머니 뜻대로 할 얘기였어요. 아, 그럼 제가 다 먹을게요.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시킨 건데, 아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포장해서 가져갈게요. 시어머니, 제가요. 쓸 수 없어서 어머니의 입맛과 기분을 맞추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그렇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다른 곳에서 식사라도 하러 나가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에 가져다 먹을 음식을 챙겨드리는 게 더 나으실 겁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아니,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어머님이 여기서 식사하시기를 원치 않는다고 이해했는데, 어머니. 굳이 싫으시다면 억지로 맞춰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불편해요. 당신은 뭐 할 건가요? 당신이 얼른 센스 있게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식당을 예약해서 거기로 가는 게 좋겠네요. 모시고서 나는 여기 있는 것을 포장해서 집에 가져가서 먹을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불편하게 생각하시겠죠. 자기에게 길들이려고 이러시면 어쩌란 말이죠. 말이 많았지만 저는 어머님 편하게 하시는 대로 하라고 제안해도 저런 말 대꾸로만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날 음식을 다 포장해서 집으로 가져가서 혼자 배불리 먹었어요. 남편은 어떻게 했냐고요? 사업망에서 당장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판국에 자기 엄마가 원하는 식당에 가야 할 상황일까요? 자기 엄마 집에서 대충 밥 먹고 왔다고 하고 집에 와서는 제게 온갖 신경질을 쏟아부어서 저는 이야기했죠. 저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어요. 뿐이라고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간 것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한 번 일을 저지르고 나니 다음부터는 1절. 어떤 식당에 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맛있다고 아주 잘 드셨다고 말씀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전쟁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유암 너 그래도 내 남편을 잘 간수해야 한다. 미진이네. 봤지? 미진이네 남편도 미진이가 자기 친정 엄마 챙긴다고. 지방 한두 달 내려갔는데 바람나서 아니 물론 내 남편이 그럴 거라고 내가 단정 짓는 건 아니다만 왜 너희가 지난번에 내 남편이 가글 점장이랑 몇 번 만나는 것 같다고 했지?
찝찝하다고 그랬었시지요. 그게 생각나서 지금 여기 일하고 있어요. 아, 그러구나. 내가 미진이처럼 내내 거기에 있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에 올 건데 뭘 그 인간 머리도 안 좋아서 바람 피우려고 하면 못 피우고 그러다가 광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시작됐어요.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죠. 제 친구는 저와 그놈의 결혼 생활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 장기 출장을 걱정했어요. 그 친구는 제 남편이 어떤 전적이 있었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분께 혼나지 않으려 들고 있고요. 말을 할지 말지 고민했던 그 사건이 하나도 숨겨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점장과의 일이었어요. 사모님, 제가 설마 하니 저 진짜로 사장님한테 아무런 조 사장님 때문에 남자친구랑 헤어질 뻔했어요. 사장님이 이거는 저 모험하는 거예요. 제가 사모님께 증거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남편이 가게 점장과 과하다 싶을 만큼 가깝게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마감하고 직원들끼리 술 한 잔 기울일 수는 있다고 생각했던 터라 크게 걸려하지 않았는데 한 번은 마감했나 싶어 가게를 가보니 남편과 점장이 단둘이서만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있더라고요. 지켜보니 남편 놈이 점장과 마주보고 술을 마시다가 술잔을 들고 점점 옆으로 들어가서 앉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지고 들었어요. 성희 씨,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보, 당신 오해했을 거 아는데 나 오늘 성희 씨 그만두라고 말하려고 둘이 남아서 얘기했던 거야? 상혜 씨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자기랑 술 한 잔만 해달라고 하도 난리를 피워서 성희 씨가 이 정도 했으면 성희 씨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겠죠? 예, 내일부터 가게 나오지 말아요. 내가. 사람이 알아서 구할 것이니까 성희 씨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게 무슨 꼴인지요. 그런데 웬걸 남편 놈은 제가 들어서자 마치 예상한 것처럼 점장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너랑 술을 마신 거고 어쩔 수 없이 내 옆에 앉았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아무리 내 남편이라고 해도 말은 두 사람한테 다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점장으로 일을 하던 직원에게 울었어요. 대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물어보니 점장으로 일했던 직원이 그렇게 말을 해준 것이었죠.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점장 남자친구까지 불러대면을 했습니다. 결론은 나의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점장에게 치근덕거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그 직원과 그 직원의 남자친구에게 연신고개를 숙여 사과해야 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 덕분에 고개를 참 많이 숙여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내내 걱정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또 그러면 어떡하나 하고 말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이번에 광주로 가는 것을 진심으로 응원해. 그래서 당신한테 약속하고 싶어. 당신이 예전에 겪었던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 그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게 아니야. 가능하다면 목적어와 주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문장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능력만 있다면 당신이 굳이 직접 여기저기 발품 팔아가면서 악착같이 일을 안 해도 되는 건데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정말 이래저래 당신한테 미안한 게 많다. 여보, 나는 당신이 걱정 안 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당신한테 사진도 보내고 틈틈이 당신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당신이 불시에 연락 안 하면 집에 와. 그럼 내가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있는 그대로 알 거 아니야? 여보, 나는 당신이 일하는 게 있잖아. 그거 내 욕심 때문에 자꾸만 당신한테 일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좋아했는데 자기 일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서 결혼한 거야? 그래서 나 때문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망가지지 않도록 당신이 집중하도록 내가 당신을 걱정 없이 잘 해줄 거야? 처음에는 그것이 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갑자기 변한다는데 조인간이 어떤 죽을 병에 걸렸는지 생각했죠. 갑자기 제가 광주로 내려가기 일주일 전쯤이었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참 동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을 알아내고
우리도 다시 예전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믿고 지내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 생각도 말하고 싶어져. 나는 이번에 일 가는 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당신 때문에 고민해도 속상하다. 우리는 남녀 사이가 아니라 부부인데 내가 당신을 믿지 못해서 의심하고 걱정하는 거야? 이 사람이 혹시나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울까봐 어떻게 하지? 그런 거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을 믿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바람을 피하거나 바람을 피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 감정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때 나는 당신과 이혼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그렇게 확신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내는 게 좋을 거예요. 사실 저 당시에 저도 그런 말을 한 게 부끄러웠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과장된 언사를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뜻밖에도 예상치 못했던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놀랐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해한다고 말했죠. 그 순간 그 속 죄책감 속에 다시 한번 속아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사람은 진심이겠구나 생각하며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펑펑 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악어의 눈물 소리도 마음이 가벼워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집에 초대해서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어요. 아내가 보고 싶어. 당신이 오면 여기로 오세요. 아이들이 여기 와 있었는데 식사가 매우 맛있어요. 정말 당신이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실제로 광주로 내려가 2주에 한 번 올라오거나 그렇지 못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왕래하며 지냈어요. 그 사이에 남편은 노력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어디에 계시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사진이나 영상통화로 알려주기도 했죠. 확실히 나가기 전에도 나를 위해 애쓰는 것 같더라. 그건 그의 외도를 감추려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다. 적지 않은 나이인데도 그걸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네. 미안해. 너의 생일인데 나 없이도 미역국 하나도 못 끓여주고 매일 다른 친구들이랑 뭐 할지 다른 사람들이랑 만나서 밥이라도 먹고 조금 즐기라도 해. 내 생일을 혼자 우울하게 보내지 마.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남편 생일상을 하나도 못 차리는 게 뭐 어때 어머나. 괜찮아 참. 그러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내 뒤에 총성을 지르는 줄도 모르고 아내에게 불평을 했다가 나도 아쉽네요. 지금 하는 것만으로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으면 당신에게 가겠다는데. 그래도 생일이라서 당신 없이 지내기가 아쉽네요. 그럼 언제 올 거예요? 지난달에도 못 왔잖아. 이러다가 홀어머니가 되는 건 아닐까 생각돼요. 난 살아있다면 우리 남편을 홀어머니로 만들겠어요. 아마 지금쯤 다 정리될 것 같아요. 다음 주면 철컥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래도 내일 생일 잘 보내세요. 사실 남편의 생일 전날이었어요. 서울로 향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남편에게 즉석 생일 파티를 준비하세요. 해주고 싶어서 일을 무리해서 처리하고 나서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고 말하는 거죠. 수학이 넘어가면서 서로의 아쉬운 목소리가 더 애정이 가득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들이랑 나가서 놀기도 귀찮다고 하면서 남편은 생일 당일엔 집에서 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옳다라고 생각했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따뜻한 미역국을 먹이고 싶어서 광주에서부터 미역국을 끓여서 담아갔습니다. 그렇게 2달 만에 집에 들어섰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에서 음식 냄새가 나더라고요.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남자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오셔서 남편 생일상을 챙겨주신 건가 싶었어요. 그때 나는 뭐야, 오빠 벌써 왔네? 라고 말했어요. 에이, 나 간장도 사다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누구세요? 하이톤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면서 웬 여자가 제 앞치마를 두르고 제가 신던 실내화를 신은 채로 현관 쪽으로 걸어 나왔어요. 제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란 것처럼 그 여자도 저를 보고 당황스러워했죠. 그 여자는 저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물어야 할 이야기였는데 말이에요. 저 여기 집주인인데 저희 남편은 어디 갔어요? 뭐? 상필 씨랑 같이 오신 분이에요.
아, 저희 남편 생일이라서 친구들이랑 같이 오신 건가요? 참 바보 같은 질문이었죠. 그게 친구와 와이프 얘기가 있겠죠. 그 여자 역시 내 입에서 우리 남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게 두 여자가 서로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일의 주범은 인간 말종인 집안으로 들어왔다. 제 남편인 그 놈이 있다. 자식도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한 손에는 마트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나였다. 여보, 왜 벌써 왔어? 아까 내게 토할 때까지만 하자 했잖아. 뭐야, 지금 누가 여보야? 이게 뭐냐고, 혜정아. 그게 그러니까, 여보, 이게 뭐냐면 진짜 상황은 이러했어요. 그 상간 여자는 남편이 결혼한 것도 모르고 나와 없는 사이에 그 사람을 만나게 되자 거의 반동거하듯 살았더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그 남자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고 했어요. 억울하다고 했죠. 이 한 남자가 두 여자의 삶을 망친 일이었어요. 집안을 돌아보니 제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결혼 사진은 원래 거실에 걸어두지 않았던 거였고 그 사람은 드레스룸을 아이의 공간으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 방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어요. 제 신발도 신발장에 있던 것이 전부 그 방에 넣어 두었다고 하던데요. 결국 상간꾼 여자는 다 내쫓고 울면서 나가버리고 전쟁 직후처럼 같은 집안에서 저와 그 정신이 나간 남자만이 마주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와, 참 부지런한 사람도 부지런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그곳에 있던 모든 것을 다 꺼내서 정리해 두고 갔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올 때마다 다시 집어넣고 정리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정리하는 사람이었다니 나는 몰랐네요. 왜 그랬어요? 한 해 동안 집을 비워두기도 하지 않았는데 몇 달 동안 집에 올라오지 않은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랬던 건가요? 1년이나 10년이나 어찌 되었든 당신이 출장을 자주 다녀오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에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하는 것이 최상의 실수라는 건 알아요. 출장 같은 걸 안 다니고 계속 집에 있는 걸 봤다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나 봐요. 나에 대해서만 어떻게 말하려는 건가요? 아니라는 소리야. 나는 지금 뭘 말하는 거야?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나 출장 갈 때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러 간 건 너야? 너가 나한테 정말 미안했다고 하니까 다시는 나를 걱정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나불거리던 건 너였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바람 피운 게 내 책임이라는 거야? 그게 내 탓이라고.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인간이야? 아니야, 미친 인간이야. 왜 다른 여자를 만났고, 왜 그 여자를 집에 끌어들였냐고 물었을 때는 그 원인이 너 때문이라고 했어요. 출장을 다니면서 바빠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웠다더군요. 살다 살다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웠다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럼 왜 내게 출장을 잘 다니라고 한 거죠? 앞으로 잘 할 거라는 말은 왜 했는지 물었더니 그냥 한 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죠. 맥이 탁 풀리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많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정신이 나간 놈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잘 됐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도 내가 광주에 갔다면 당신이 오늘처럼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아무 소리도 없이 광주로 갔다면 당신이 거기서 바람을 쉬고 있었을지 뭐 했을지 솔직히 그것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개소리를 듣는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을 열어서 그놈의 머리에 끼워 버렸습니다. 광주에서부터 가져온 미역국 말입니다. 바닥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그놈은 자신이 죽는다며 살금살금 뛰어다니더라고요. 너는 바람을 쉬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당신처럼 그렇게 추악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뜨겁지 나는 왜 미역국을 삶지 않았을까? 그건 지금에야 너무 현격하게 느껴집니다. 화가 나 미친 것 같아. 내 같은 놈을 믿고 내가 변할 거라고 기대한 내가 왜 그랬을까? 내한테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 꺼져, 나가,
내가 광주로 내려가기 전에 분명히 말했잖아. 내가 또 일하면 나는 너랑 이혼할 거라고. 당시 너도 입으로 그런 거 말했잖아. 그러자고 내가 그런 짓 안 할 거니까 약속할 수 있다고 걔가 똥을 끊듯이 너는 그냥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야. 알아? 나가, 나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일하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야. 알아? 그녀가 똥을 끝내. 넌 못된 계집이야. 남편한테 하는 말버릇부터가 굴러먹었어. 알아? 그래, 이혼해. 너랑 이혼하는 게 무서울 줄 알아? 아이고, 내가 나랑 이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잘 먹고 잘 쓸 거라 생각했겠지만 결코 아니야. 나중에 너라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을 거야. 이런 말 하지도 말고. 이해했어. 난 나가. 결국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네. 더러운, 이기적이고 착트리한 모습을 말해. 자기랑 이혼하면 후회할 거라고 했던 그 사람이 단지 3달 만에 자기 엄마 데리고 찾아왔어.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말이야? 아니야. 막말로 남자들은 살면서 가끔 다른 여자를 한 번쯤 바라볼 수도 있어. 뭔가 또 이러고 있구나. 그래? 그렇지. 아, 그렇구나. 내가 저 녀석을 통제할 수 있게 혼내버렸어. 많이 혼내주었단 말이야. 2번 다시 그런 일 없을 거야? 오. 아유 부부의 연을 그렇게 쉽게 끊을 것이냐? 이게 아니잖아. 고작 8만 번 키운 게 아닌데. 너가 그냥 한 번만 해줘라고. 저는 이해 못하고 이해해 줄 생각도 없고요. 저 사람이랑 이혼하는 거 취소할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뭐 때문에 저를 찾아온 건지 저 다 아니니까. 그렇게 억지로 미안한 척 안 해도 돼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혜정 씨와 같이 당신을 고소한 거 취소해 달라고 찾아온 게 아니야? 혜정 씨가 그러더라. 당신이 까딱하면 시력 나올 수도 있다고. 그것을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지? 당신이 잘못해서 벌 받게 될 거야? 왜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걸까요? 어머야, 너 왜 계속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 놈의 기집애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놈이 그것을 고소했는데 취소해주라고 왔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망할 계집애가 나를 헐뜯으려 하고 있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감방 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해야 내게 용서를 구해줄까? 진짜 어쩌다 큰일 나고 있어. 상간녀와 함께 이전 남편이었던 그 놈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상간녀는 혼인 사기를 치고 저는 정신적 피해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심지어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이었던 그 여자에게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돈을 훔쳐갔다고 해요. 너와 나는 결혼할 사이가 아니냐고 내가 잘 되어야 내가 잘 되는 거라고 말로 얘기합니다. 사기꾼이고 범죄자이며 그런 인간인데 자기가 여자에게 돈을 훔쳐가면서 제게 몰래 용돈까지 받아갔어요. 자신은 아직 사업이 잘 안 돼서 힘들다고 말했어요. 거래처 식사도 대접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기에 그 인간의 행동이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징역을 선고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서가 저를 그렇게 찾아온 건 제가 이혼을 취소하고 고소를 끝낼까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자식이 받을 벌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길 줄 알았을 거요.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면 그 짓이 어떤 짓인지는 알았을 거예요. 또한 나는 너와 이혼한다고 말한 건 그때 생각이 없는 듯하다. 자존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내가 나한테 집에서 나갈 때 했던 말을 기억 못하는 건 아니지 않나? 내가 이혼 후 얼마나 잘 살 것 같냐고 내게 물었는데 내가 볼 때 확실한 건 당신보다 더 잘 먹고 살 것 같다는 거야. 너희 엄마께 미안한 마음을 표해야 해. 어떻게 그랬는지. 그렇게 나이 먹고 엄마를 끌고 와서 나한테 윤물러다 달라고 하니 어머니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판결이 나면 제게 위자료를 잘 주라고 해주시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하라고 어머님이 아들한테 말해주세요.
제 행동이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겠네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호련히 제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이 그 길의 끝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혼을 마무리하며 위자료는 당연히 받았고 재산 분할은 없이 제가 가져왔어요. 그 녀석이 한 짓이 정말 속도록 한 짓이었어야 했죠. 그 사람은 결국 몇 달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그렇게라도 해서 자신의 결점을 어느 정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여기까지가 이야기입니다. 글을 쓰며 나 또한 답답한 순간들을 겪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사이다로 이혼에 잘한 것 같아서 너무 자신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제 글을 마치겠습니다.